안녕하세요, 동업입니다.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내면을 들여다보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하는데 막상 들여다보려고 하면 막막합니다. 내면을 보라는 것이 호흡을 보라는 것인지 감정을 보라는 것인지 생각을 보라는 것인지 정말 애매해요. 오늘은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 심도 깊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욕구를 봐야 내면이 보인다. 시작합니다. 만두키야 우파니샤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참자에게는 네 가지 의식 상태가 있다. 첫 번째 의식 상태는 깨어있는 상태라고 부른다. 이 상태에서는 모든 감각이 외부를 향한다. 따라서 외적인 세상만을 인식한다. 두 번째 의식 상태는 꿈꾸는 상태라고 부른다. 이 상태에서는 모든 감각이 내면을 향한다. 이 상태에서는 과거의 행위나 현재 가지고 있는 욕망과 관련된 주관적인 경험을 한다. 자, 인간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가장 쉬운 방법은 자신의 욕망, 즉 욕구를 그대로 보는 겁니다. 우리가 내면을 들여다보기 힘든 이유는 자신의 욕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욕구를 외면하니까 내면을 들여다보지 못하는 겁니다. 자신의 욕구를 제대로 들여다보면 내면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자존감이 서서히 올라가요. 제가 최근 커피 영상에서 자기 합리화를 잘하는 사람이 자존감이 강할 수 있다 라고 말한 이유도 제 내면을 오랜 기간 들여다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존감은 좋은 단어, 자기 합리화는 나쁜 단어, 이렇게 규정을 하니까 두 단어를 연결시키지 못해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회사에서 심각한 수준으로 피해를 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자존감이 극도로 높다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뭐 일하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반응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존감이 높다 보니 자신의 실수마저도 존중하는 거예요. 자신의 행위를 존중하는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 매우 당연한 반응입니다. 남들은 뻔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자기애가 강하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일 수 있어요. 독재자들 대부분이 자신의 행동을 나쁘게 보지 않기 때문에 자기애와 자존감이 높을 가능성이 많아요. 본질적으로 들여다보면 그렇습니다. 자존감이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학습화된 거죠. 사실 자존감과 좋은 결과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자존감을 좋은 쪽으로 활용하면 좋은 결과가 오는 거고요. 나쁜 쪽으로 활용하면 독재자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자존감으로 좋은 결과를 내려면 도덕성이 높아야 합니다. 도덕성이 낮은 자존감은 자존심보다도 해롭습니다. 마음 공부를 오래 하다 보면 화내면 안 돼, 긴장하면 안 돼, 이러면서 자존감이 계속 떨어지거든요. 우리는 마음 공부를 하면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지만 욕구를 외면한 채 내면을 보면 크게 효과가 없습니다. 우리의 내면은 본능의 영역이지 사고와 판단의 영역이 아니에요. 욕구의 영역이지 감정의 영역이 아닙니다. 대부분 특정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에만 집중하고 그 감정을 일으키는 욕구를 외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감정만 들여다보면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본다고 착각들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에서 본부장님과 딱 마주쳤어요. 근데 긴장감이 막 올라와요. 이때 내 내면의 감정만 들여다보잖아요. 긴장감만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 긴장감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건 본부장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내 욕구에서 나오는 거예요. 본부장에게 잘 보일 생각이 전혀 없잖아요. 긴장감은 절대 올라오지 않습니다. 자, 제가 임원이 되기 전에는 회사에서 잘린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대기업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를 마음대로 자를 수가 없는 구조예요. 회사에 엄청난 손실을 입히거나 개인 비리가 아니면 불이익을 받을 수는 있지만 해고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임원이 되고 나니까 근로기준법의 보호에서 벗어나요. 그러다 보니 감정이 시시각각으로 요동을 칩니다. 왜 임원이 되고 나서 이렇게 감정이 요동을 칠까? 제 내면을 계속 들여다보고 깨달았어요. 아, 내가 회사 생활을 오래 하고 싶구나. 욕구가 생기면 감정이 일어납니다. 욕구가 충족된다는 생각이 들면 좋은 감정이 일어나고요. 욕구 충족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나쁜 감정이 일어나요. 제가 물질화 이론 3편에서도 언급했지만 물질화 이론은 감정 자체를 제거하기보다는 빨리 줄이는 이론에 가깝거든요. 물질화 이론을 터득을 해도 갑자기 본부장이 눈앞에 딱 보이면 존재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긴장감이 올라오고 나서 이것은 입자다, 이것은 입자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감정을 조절하는 거죠. 감정 자체를 제거하기 위해 진짜 여러 가지 방편으로 시도를 해봤거든요. 욕구가 사라지지 않는 한 감정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대수롭지 않게 모든 게 이루어진다라는 영상에서 언급했던 두려움의 방정식이 있습니다. 두려움은 중요도 곱하기 위험성. 두려움은 절대로 이 공식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본부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해고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딱 그만큼의 두려움이 올라옵니다. 두려움을 줄이기 위해서는 중요도를 줄이거나 위험성을 줄여야 합니다. 두려움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대상이나 상황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중요도나 위험성을 줄이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이 수용이 되면 두려움은 확실하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제 회사 책상에 붙여놓은 포스트잇이 바로 이거예요. 계약 연장 안 되면 은퇴하면 된다. 임원이 회사에서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뭘까요? 계약이 종료되는 거예요. 계약의 종료는 은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조작했어요. 은퇴하면 매일 사우나 다니고 수영장 다니고 글이나 쓰면서 행복하게 살면 되지 뭐. 이런 형태로 은퇴 이후의 삶을 좋은 쪽으로 생각을 조작하고 나서야 두려움이 서서히 줄었습니다. 두려움이 줄어들려면 먼저 자신의 욕구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욕구가 해소되는 방향으로 생각을 조작하든 아니면 해소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생각을 조작해야 그 두려움은 사라져요. 그래서 욕구를 파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자신의 욕구를 제대로 들여다보려면 사회적 가치 판단을 배제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봐야 합니다. 가치 판단을 배제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법, 도덕, 양심의 테두리에서 완전히 벗어났을 때 자신이 무엇을 할지 명확하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인간의 본능을 무시하는 순간 절대 내면을 들여다볼 방법은 없습니다. 인간의 본능은 욕구의 영역이에요. 자신의 욕구와 사회적 가치 판단이 충돌을 할 때 대부분 욕구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욕구를 제거하기 이전에 그 욕구를 제대로 들여다보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이건 무조건 욕구를 충족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욕구를 충족하든 안 하든 아무런 상관없이 그대로 욕구를 보라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욕구가 있구나. 욕구를 있는 그대로 느끼고 나서 그것을 충족시킬지 제거할지는 그 후에 결정해도 늦지 않아요. 우리는 사회생활을 잘하려면 공감 능력이 중요하고 공감이 되지 않아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해주는 것이 타인에 대한 배려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공감은 의무가 아니라 감정이에요. 공감이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마음 수행을 오래 한 스님들이 타인에게 공감을 잘할 것 같잖아요. 대부분은 타인의 감정과 무관하게 자신이 느낀 그대로를 이야기합니다. 법륜 스님에게 누가 이런 질문을 했거든요. 자신은 정말 열심히 노력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사회제도 문제로 지금 엄청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게 인과법으로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법륜 스님의 답은 명확했어요. 열심히 한다고 잘 되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맞는 말입니다. 열심히 한다고 잘 되라는 법은 없잖아요. 의무적으로 하는 공감은 강사의 영역이지 스님의 영역이 아닙니다. 욕구도 비슷해요. 느껴지는 대로 느끼는 것이지 선택적으로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욕구를 제대로 들여다본 사람은 자신의 감정에 더 솔직해져요. 인간의 내면은 본능의 영역이고 본능은 욕구의 영역이라 제대로 들여다보려면 모든 걸 내려놓아야 보입니다. 자신의 내면의 사회적 가치 판단을 투영하잖아요. 내면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내면에 어떤 감정이 지속된다면 무엇을 해야 한다, 하면 안 된다, 결과가 좋다, 나쁘다 이런 생각 없이 그 감정이 대체 어떤 욕구 때문에 생기는 것인지 천천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원인이 파악되고요. 원인이 파악돼야 감정을 줄이는데 제대로 된 처방이 가능해요. 내면을 치료하면서 욕구를 보지 않고 감정만 보는 것은 감기를 치료하면서 바이러스는 보지 않고 기침만 보는 것과 같습니다. 기침은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잖아요. 감정도 결과이지 원인은 아닙니다. 감정의 원인은 바로 자신의 욕구인 거죠. 불교의 사성제인 고집멸도 중에 집성제를 한자로 쌓을 집으로 번역하다 보니 쌓임에 포커스를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집성제는 모든 괴로움이 땅하라는 욕망이 원인이다 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활성 스님이 해설한 초전 법륜을 보면 집성제를 이렇게 번역합니다. 비구들이여, 이것은 고가 일어나는 원인이라는 성스러운 진리이다. 고가 일어나는 원인은 가래다. 즉 갈애라는 욕망입니다. 협상의 제1원칙은 상대의 니즈를 파악하는 겁니다. 자신의 내면에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자신의 니즈를 파악해야 합니다. 자신의 니즈가 바로 욕구예요. 자신의 내면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싶다면 먼저 욕구를 파악하세요. 오늘도 커피 향기 가득한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더 마프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더 자석이 될 당신과 함께합니다.